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전일 한 1% 정도 밀려서 시작을 하거나 이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는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마감을 마이너스 1% 정도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치사에서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 구간에서 휴식 구간을 한번 만드는 요 정도 효과 정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만큼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감은 갖되 단기적으로 이제 경계감 갖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든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는 이 1년 과정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이 1년 중에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채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 노력을 안 했느냐? 노력은 했습니다. 그동안도.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게끔 침체에 들어가도 발만 살짝 담갔다 빠지는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런 노력을 조금 더 좀 과감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1년 동안 필요한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밀려서 끝났죠. 그동안 상승세가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4,000 흔들기 정도 나오는 거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흔들기 나와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기술주들이 조금 쉬니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가 미리 한 대 맞았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오전장에는 좀 밀려도 회복은 좀 될 겁니다. 미국이 밀려서 끝났으니까 이제 아침 개장 초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미국만큼 또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2%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고 반등이라고 해야겠죠. 반등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 추세 이 하단을 잇는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터치 정도만 하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 동향 보면 선물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 동향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으면은 이번 주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엔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쓱 하면서 2650 다시 한번 회복 시켜주는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이 코스피를 그렇게까지 매도하고 있진 않아요. 코스닥도 오늘은 그렇게 큰 매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2차전지 이제 비중 조절하는 건 어느 정도는 조금 일단락이 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콜옵션, 풋옵션 양쪽을 보면 양매도라서 가둬놓는 상황인데 풋옵션 매도가 어제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럼 기존에 들고 있던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 좀 활발하게 내려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막고 있다, 제한되고 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2650까지 이렇게 수렴 과정 계속 거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각도가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죠. 폭이 좁아지고 있다 보니까 위든 아래든 움직일 텐데 아래로 움직여도 어차피 이렇게 트랩 만들면서 회복이 될 거고요. 위로 돌파한다면 그때부터 코스피 대형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반도체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900포인트 흔들기 890을 이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래 흔든 다음에 진짜로 상승 반전된 거는 이제 코스닥이죠. 플러스 1% 올라오면서 어제 낙폭이 이제 과도했기 때문에 3%대에 밀렸었죠. 그래서 1% 정도는 회복시켜주고 아래 꼬리 달면서 저점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940포인트가 이렇게 간단한 작은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추세 방향 자체는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뜨겁게 보시는 종목이니까 90만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100만원 위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130만원을 돌파하면은 그때 더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성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낫다.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살짝 숨고르기 하고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 거 좋습니다.
어제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요거 110만 원 뭐 이하를 주거나 요 110만 원 정도 요 구간이면은 정확하게 요 구간이죠. 이 115만 원 이하 구간을 주면 여기서부터 100만 원까지는 모아갈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바로 뭐 이렇게 매수 구간을 한 번 더 주고 좀 더 낮은 가격을 줬죠. 오전적인 매수 구간을 주고 또 이렇게 쓱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점유율이 떨어진 거는 이 판매량이 중국에 집중이 돼가지고 중국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이 늘어난 거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그 SK온이나 그 삼성 SDI가 이 성장률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 성장이 가파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금 이제 나머지 우리 배터리 3사들이 점유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에서는 보조금 자체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지네 것만 보조금을 주고 있죠, 중국은.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해외 쪽에다가는 주고 우리 쪽에다가는 오히려 뭐 규제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동등하게만 줘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추세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순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비아디에 밀리고, 이제 SK온만 5위 유지하고 6위로 이제 삼성 SDI도 밀려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 순위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이 판매량을 지금 당장 이기는 좀 어렵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LG에너지 솔루션 55만원 아래면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을 직접 뭐 이렇게 매매할 거냐라고 하면 이 종목을 직접 집중하진 않지만,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55만원 이하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서남 오늘까지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슬슬 이제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관련주들이 좀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4연속 이제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 이 4연속 상한가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상한가에 또 연속으로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조금 증명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논문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돼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게 실제 생활에 적용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근간을 또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제가 좀 신중한 편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준상한가 수준까지 20% 이상 올라갔었지만 다시 쪼르륵 내려오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파워로직스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이 정도가 이제 정상이라고 봤는데, 서남 같은 경우가 좀 강했고, 이제 자, 모비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죠.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이제 조금 한 번 정도는 놓아줘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밀릴 때 다시 사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다시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원익 PN이나 뭐 덕성, 인지컨트로스 등등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순환매 조금 도는데, 이제는 좀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래 정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한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는 이제 그 초전도체에서 이제 코로나19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제 뭐 나오면서 지금 거의 이제 이달 중순에 뭐 한 7만 5천 명 정도까지도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평균이 거의 4만 8천 명이 넘었어요. 거의 5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보니까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마스크 사용을 이제 권고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뭐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소외돼 있던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대금 붙이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세게 한번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거 상한가도 들어갔었는데 상한가는 좀 풀리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16,000원 넘어서 내일도 한번 달릴 텐데 약간 아쉽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했다라는 건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기 세력들이 상한가 못 들어가니까 살짝 빠져나간 것도 있고 하니까 이 16,000원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즌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수급을 붙이면서 올라왔는데 25,000원 구간 정도는 이제 딱 걸쳐놓는 모습이죠. 요 구간 넘어와서 3만원까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3만원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느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윗꼬리 달고 이렇게 쉬는데 이달 중순에서 하순 정도까지 뭐 어쨌든 이달까지 계속 이 정도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마스크 관련주들 이제 순환매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짧게 치고 빠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나노브릭 같은 경우가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또 좋은 모습 보였고 뭐 엑세스바이오라던가 뭐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 훈풍이 한번 왔는데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신규 상장주인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차백신 연구소랑도 면역항암제 개발 쪽으로 MOU를 맺었다. 근데 이거는 뭐 MOU 정도고 면역항암제를 제대로 뭐 개발해서 뭐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요 정도니까 뭐 이거는 뭐 MOU는 상징적인 거고 이 백혈병 급성골수성 백혈병 신약 쪽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양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78만원 회복되고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뭐 84만원 사이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84만원까지 넘어간다라면 90만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실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을 또 같이 봐야 될 텐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는데 수급이 다 2차전지 쪽이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수급이 제대로 쏠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반등이 좀 약한데 16만원 회복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16만원 회복되면 셀트리온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셀트리온보다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도 좀 더 세게 나오고 코스닥 쪽이 상승률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 이제 8만 원대에서 이제 뭐 30만 원 후반까지 넘어갔었는데 그 정도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승률 나올 수 있다. 적어도 기존에 있던 이 고점 정도 수준은 자연스럽게 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종목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안 밀리죠. 9만원 회복되면 요거는 먼저 치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뭐 코로나 치료제랑 같이 해서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현대바이오의 코로나 치료제는 그렇게 뭐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머지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근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구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만 한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Y를 비롯해서 이런 뭐 적진아웃이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쉬고 있는데 이중 바닥성 움직임 살짝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젤런스키 대통령이 가을 정도엔 평화회담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해볼 수 있겠죠, 러시아랑. 그래서 극단적으로 서로 이제 등 돌리던 사이가 그래도 이제 전쟁은 끝내고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대화를 본인들끼리가 아니고 서로 간에서 주고받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물론 둘이 하기보다는 뭐 한 4자회담, 5자회담, 6자회담 이렇게 다자회담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견차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를 비롯해서 뭐 덕신하우징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현대건설기계라던가 이 현대 인프라코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기계 관련주들 역시나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LX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모듈러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금강공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연광경도 있고, 이 모듈러 관련주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 7월에 뭐 이제는 1년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이 모듈러 주택 관련 쪽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듈러 관련주는 여러분들은 그냥 필수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건설기 관련주나 이제 전력이나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이런 뭐 한미반도체니 ISC니 뭐 이런 종목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미반도체, 뭐 ISC, 이수페타시스, 뭐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I랑 의료 AI 관련주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이버도 24만원 터치하고 22만원 내려오면 여기 다시 한번 저로의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 잘 체크해 보시고 24만원 돌파하면 네이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퍼크로바엑스 같은 경우 이제 초거대 AI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난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9만원 저항받고 이렇게 쓱 내려오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뭐 75,000원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75,000원 전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이런 AI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센스를 비롯해서 이런 이 의료 AI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 가져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KH바텍부터 시작해서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 이제 25,000원 구간 여기 저항받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돌파 시도하고 쉬었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 그리고 19,000원 초반 같은 경우에는 또 모아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인포조선을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현대인포조선이 95,000원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고,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등등등등 이런 관련주들, 성강밴드도 지금 요 중심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추세에 선 맞춰서 올라가던 깨졌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요 구간은 이탈했다고 쳐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짧게 볼 수 있는 구간도 남아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5,000원 다시 회복된다면 16,000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거고, 여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면 넘어갈 거니까 성광밴드 같은 경우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잘 한번 보시고요. 하이로코리아나 이런 이 조선기자재 쪽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너무나도 싼 구간이고, 성화이텍, 화신, 아진산업, SL 같은 경우 어제 영상 보시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MLCC 관련주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서 저점 구간에서 포착하시면은 하반기 또 편안하게 날 수 있다라는 거, 2차전지주 휴식 구간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가 뭐 가장 먼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순환매 돌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